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의 골조와 그리고 그 장단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한 몇 평 정도가 적당할까, 이거를 방의 개수와 그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골조 종류는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 목구조, 그리고 경량 철골조가 이제 주로 시공이 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검증이 다 끝났죠. 내구성 좋죠. 그리고 물에 강합니다. 외단열을 꼼꼼하게 시공했을 때 단열 성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콘크리트의 어떤 추결 기능에 의해 가지고 냉기와 그리고 어떤 따뜻한 공기를 내뿜어주기 때문에 어떤 단열에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인명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에 보시게 되면 2층 이상에서 이렇게 티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캔틸레버 조락을 하는데 이것도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어떤 특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공사 기간이 길다. 자, 이와 비례해 가지고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자, 그리고 창호라든지 어떤 개구 부위의 어떤 위치나 크기, 그리고 스위치, 콘센터 이런 거는 미리 꼼꼼하게 계획하고 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의 특징상 나중에 어떤 그 수정 변경이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경량 목구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자, 장점은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아마 중간에 공정이 디레이 없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 4, 50평 정도 되는 어떤 주택도 2달 만에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벽체가 얇습니다. 벽체가 얇기 때문에 그 같은 평수의 철근조보다는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건식 공법이죠. 화장실이라든지 방통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동절기 공사도 일부 가능하다. 이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뭐니 해도 물에 취약합니다. 이 골조하고 단열재가 계속해서 어떤 물과 접촉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이제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하자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좀 능력 있는 분한테 좀 시공을 좀 맡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분, 이거를 잘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백이라든지 레인스크린 또는 여러 가지 벤트도 다 이 수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 가지고 철근조 같은 경우는 좀 시공 능력이 좀 보통 이하인 분이 시공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내구성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업자 선정할 때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경량 철골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점은 공사비가 많이 저렴하죠. 자, 건축비가 저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사 기간도 짧습니다. 자, 그 대신에 단열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내부가 다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어떤 습도를 품었다가 어떤 내뿜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공기가 쾌적하지 못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철판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의 어떤 울림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대표적인 어떤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제 같은 경우는 1층에 방 1개, 그리고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식사실,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 1개에서 2개 정도, 아마 약 30평 전후, 아마 30평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층집은 아마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식구들이나 또 아이들이 되겠죠. 또는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 별도로 복층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다락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 거기에서 이제 뭐 따로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외부 손님들을 좀 머무르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부 둘이가 이렇게 나중에 살다 보면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이렇게 뭐 아이들이나 외부 손님이 방문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을 짓기보다는 또 굳이 이쁘다고 복층을 짓기보다는 그냥 다락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락 공간도 우리가 좀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박공 지붕으로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박공의 각도가 주로 제가 봤을 때 한 25도나 어떤 30도 정도로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공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박공을 약 한 45도 정도로 좀 높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법상의 어떤 다락의 어떤 그 높이가 그 평균 한 1.8m 이하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공을 우리가 좀 경사지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다락의 공간에서 좀 넓은 쪽은 일반적인 어떤 그 청고 2.3이나 2.4m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보다 훨씬 더 높게 또는 쾌적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락 공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좀 넓게 뭐 40평, 50평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또 좀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뭐 주택의 어떤 골조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락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좀 30평 미만으로 짓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